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누르고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은 조금 묘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운 그런 감정이 드는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꽤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단순한 신차 발표회가 아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작별 파티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모델 S와 모델 X 이 두 차의 마지막 출고 행사였거든요. 이름하여 시그니처 딜리버리 이벤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왔고요.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링 책임자 라스 모라비, 디자인 총괄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항상 그렇듯 1시간 8분쯤부터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언제나 약속 시간을 좀 넘기는 편이죠. 약 20분짜리 행사였는데 그 20분 안에 꽤 많은 이야기가 담겼어요. 그럼 거기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같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 두 차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그 당시 전기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어땠는지 아세요? 느리고 지루한 골프카트, 진짜로 그렇게들 불렀어요. 골프장에서나 굴리는 것, 그게 EV의 이미지였습니다. 주행거리는 짧고 디자인은 밋밋하고 타면 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희생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S를 들고 등장했을 때 업계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한쪽에선 저게 되겠냐고 했고 다른 쪽에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 스펙이 당시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됐거든요. 400마일, 그러니까 약 640km 이상의 주행거리, 생산 차량 최초로 달성한 숫자였습니다. 0에서 시속 60마일, 약 97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초 미만, 역시 생산 세단 최초였고요. 분기마일, 쉽게 말해 직선 400m 가속에서 9.23초. 이것도 생산 세단 역사상 최초로 9초대 진입이었어요. 가속력 하나만 봐도 당시 슈퍼카들과 나란히 세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프, 지붕 강도 테스트를 NHTSA,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했는데 테스트 장비 자체가 부서졌어요. 차를 누르던 기계가 먼저 망가진 거예요. 그 정도 강성이었습니다. 모델 X 얘기도 빼놓으면 안 되죠. 2015년에 등장한 이 SUV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기록집이었어요. 당시 가장 빠른 양산 SUV로 등극했고요. NHTSA의 전복 테스트에서 굴러가지 않은 첫 번째 SUV이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에서 일론과 엔지니어링 팀은 모델 X를 두고 오만함의 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파베르제 에그라고도 불렀는데요. 파베르제 에그, 러시아 화학실이 주문했던 그 극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보석 달걀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에 과도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 거죠. 팔콘 윙도어, 파노라마 아뷰리, 세 줄의 독립 시트 구성 하나하나가 당시로선 굉장히 도전적인 선택이었고 엔지니어링적으로 정말 어렵게 만든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아세요? 오늘 행사에서 공개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초의 모델 S 디자인팀은 스페이스X 공장 뒤편의 텐트 안에서 작업했습니다. 테슬라가 독립적인 본사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 텐트 안에서 클레이 모델, 그러니까 찰흙으로 만든 실물 크기 차량을 손으로 직접 밀고 다니면서 빛이 다른 각도에서 들어올 때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했다고 해요. 자연광, 형광등 아래 그림자 안에서 그렇게 보고 또 보면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테슬라 최초의 차는 로드스터였잖아요. 근데 그 로드스터는 사실 로터스 앨리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차였어요. 셰시도 여러 주요 구조도 로터스 것이었죠. 반면 모델 S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든 첫 번째 차량입니다. 팀의 철학은 단순했어요. 우리가 타고 싶은 차를 만들자. 그 5가지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주행거리, 속도, 핸들링, 럭셔리, 에어 서스펜션, 타협 없이 전부. 당시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2012년 당시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이요. 대부분 스마트폰과 노트북용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테슬라가 모델 S를 제대로 만들려면 당시 지구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8배가 필요했습니다. 8배, 그 공급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게 테슬라가 결국 배터리 사업에까지 직접 뛰어들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도박이 결국 성공했고 모델 S는 모터 트렌드 역사상 최고의 자동차로 선정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죠. 역대 최고 이 표현을 쓰는 데는 꽤 인색한 곳인데 모델 S에 그 타이틀을 붙였어요. 기술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 쪽 이야기도 해야 해요. 모델 S는 17인치 터치스크린을 달고 나왔습니다. 2012년에요. 당시 자동차들이 5인치, 7인치 화면에 CD 플레이어 달고 있을 때였습니다. 17인치면 웬만한 노트북 화면 크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요. OTA 업데이트, 즉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도입했어요.
차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를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능이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이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2012년엔 자동차 업계 전체에 없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와 라스 모라비가 흥미로운 말을 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2012년 파운더스 시리즈 모델 S를 타고 행사장에 왔다고 했습니다. 14년 된 차를 아직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세대 차들이 아직도 도로 위에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플랫폼에 탑승하는 개념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두 차가 자동차 산업 전체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수치로 보면 좀 놀랍습니다. 201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연간 5만 대 수준이었어요. 지금은요, 연간 2100만 대입니다. 420배 성장이에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달라졌는데요. 한때 0.1%에 불과했던 게 이제 연간 17%로 올라왔어요. 테슬라는 이 변화를 270배 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V 시장 자체가 270배 커지는데 모델 S와 모델 X가 그 출발점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행사에서 강조된 게 있는데요. 이 차들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EV로 최고의 차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업계 전반이 전동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직접 경쟁자들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자동차 업계의 방향을 틀어놓은 거죠. 그럼 지금의 모델 S, X는 어떠냐 하면요. 출시 초기 대비 부품 수가 40% 줄었습니다. 더 단순해졌고 더 정밀해졌어요. 그리고 겉모습은 2012년, 2015년 원본과 매우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유되는 부품은 단 3%예요. 97%가 완전히 달라진 차이지만 디자인 언어는 이어받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차이기도 합니다. 행사에서 나온 말 중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임원진이 이 두 차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숨겨진 부품 하나하나, 대부분의 오너조차 존재를 모르는 그 세세한 것까지도 팀이 진심을 담아 다뤘다고요. 그게 이 차들을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차들을 단종시키는가?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와 임원진이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미래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스스로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은 끝을 맞이하고 다음 혁명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혁명이 뭔지도 행사에서 나왔어요. 사이버캡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데요. 이미 생산이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풀 볼륨 생산에 들어간다고 행사 당일 확인됐어요. 사이버캡의 에너지 효율은 마일당 165W 시 테슬라는 이게 역대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 공간 자체도 바뀝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 S, X가 마지막으로 조립되던 그 라인, 그 공간에서 이제 첫 번째 옵티머스 로봇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테슬라는 프리몬트를 자동화 선도 공장으로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연간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초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죠. 행사의 마지막은 라스 모라비가 마무리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테슬라에는 항상 더 좋은 차가 내일 있다. 하지만 모델 S와 모델 X에게는 내일이 없다. 오늘이 끝이다. 역사상 가장 완성된 모델 S와 모델 X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저는 이 말이 좀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14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진화하고 어느 순간에도 이게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차의 마지막이니까요. 2012년 텐트 안에서 찰흙으로 빚어지던 그 차가 결국 EV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통째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브 9에서도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꽤 많이 다뤄왔는데 이번 소식은 정말 시대 하나가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특별히 깊게 다뤄봤어요. 사이버캡이 어떤 시대를 열게 될지, 그리고 옵티머스가 프리몬트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될지 앞으로도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